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반떼 한 대가 입고가 돼서요. 제가 이 차를 픽업해 왔어요. 근데 픽업하는 오는 도중에 그 체크볼도 뜨고 그리고 차주분의 어떠한 불편함을 좀 듣고서 시운전을 좀 하면서 왔는데 체크볼도 뜨면서 차가 떤다, 부조도 하고. 근데 그 부분 좀 점검 부탁하고 수리 부탁한다고 지금 가게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캐너를 연결해 놨는데 그 체크불이 들어오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점등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등된 상황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번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 실내에 와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걸었고요. 차가 지금 부조를 좀 하고 있어요. 체크볼도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주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 브레이크는 안전벨트하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 불은 들어와 있고요. 그럼 제가 스캐너를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지금 스캐너의 그 결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체크불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체크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스캐너로 우선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체크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P코드가 2개가 떴고요. 그리고 다기통 실화라는 게 나는 3번 실화 실린더 쪽에 이렇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말 컴퓨터라는 놈이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건지 아닌지도 저도 모르고, 우리 운전자분들도 잘 모르겠죠.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그 확진을 하기 위해서 그 진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룸에 지금 살짝 보여드리자면 엔진룸이 좀 많이 지금 떨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엔진룸인데 지금 저 안쪽에 보시면 빨간 배 한 척이 있는데 지금 뒤집어졌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현장에서는 바란스가 깨졌다고 그러고 바란스가 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란스가 왜 틀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엔진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좀 더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설치해 놓은 장비는 간이간접 그 진단 장비고요. 요 차의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부조를 하기 때문에 압축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차량에 진단툴을 설치했고요. 제가 스타팅을 해보면 스타팅의 사기통에 이게 그래프로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선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지금 이 차량은 다기통 부조를 하죠. 아까 우리 밖에서 스캐너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밑에 P코드가 뭐가 떴냐면 3번 실린더 실화라고 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내가 이 카반을 뜯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뜯어보면 이 안쪽에는 점화 코일하고 점화 플러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밖에 인젝터 연료 분사 장치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이에요. 3번 엔진. 그래서 이 사기통에 4번 엔진이 실화가 떴다는 거는 이 4가지 모두 진단을 한 번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통 일반적인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고장 코드가 뜨면 뭘 먼저 해보시는가요? 점화 코일하고
점화 플러그를 우선 교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가 생기면 인젝터를 교환하나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또 생기면 엔진을 교환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치해놓은 툴이 뭐냐면 이제 그런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 크랭킹을 지금 제가 3번 정도 했습니다. 결과지고요. 지금 파일에 나와 있는 저 1번, 2번, 3번, 4번이 90% 이상이면 크게 엔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크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자, 가까이 보니까 모든 실린더가 80% 위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에 4실린더 RPM이 279라고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RPM이 240 이상 나와야 돼요. 만약에 240 언저리로 못 나온다면 엔진이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엔진이 무거워. 무겁다는 건 뭐예요? 엔진 내부에서 아니면 엔진 밖에 스타트 모드나 배터리, 접지 뭐 이런 문제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의 진단을 하나로만으로도 한 3-4가지가 한 번에 확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엔진은 문제없다고 지금 확진이 됐죠? 그렇다면 왜 떠는지 그것도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3번째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3번째는 점화 코일이 문제인지 점화 플러그가 문제인지 엔진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확진을 했습니다. 인젝터 문제도 아니라는 걸 확진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지금 또 제가 툴을 설치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점화 쪽인지 아니면 점화 쪽이 확실하다면 코일이 문제인지 아니면 점화 플러그가 문제인지 이제 2가지 중에 한 놈을 한 가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툴을 설치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모니터링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툴을 설치했는데 보시면 점화 쪽을 볼 거예요. 자, 점화 코일온 플러그로 이게 2차거든요. 2차 점화 2차. 그래서 점화 2차를 클릭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정상 작동을 한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이쪽에서 뭐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든가 그림이 흐트러진다든가 그림이 이런 그림에서 어긋난다든가 모양이 확 틀어진다든가 형상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 특정 실린더가 뭐가 문제가 있다? 코일이 문제가 있다, 플러그가 문제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하고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대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이 좀 정도 어때요? 같은가요? 통과. 자, 2번. 자, 2번 됐습니다. 자, 2번 그림. 통과. 자, 다시. 자,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3번은 그림이 뭔가 달라요. 예, 그렇죠. 다시 마지막으로 4번. 자, 4번 찍어봤습니다. 4번. 4번 그림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 2, 3, 4번을 3조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 4개를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모두 캡처가 된 사진입니다. 자,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번이 정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2번이 정상 맞습니다. 3번은 그림이 다르죠. 자, 4번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고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12V의 전압이 쭉 타고 가서 피크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걸 쭉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실린더에서 전기를 줘서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기간이 짧죠. 뭔가 깨지고. 그래서 이 차량은
엔진 코일이 문제가 있다라고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엔진 코일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체크불은 깜빡깜빡 하고 있네요. 자, 엔진 오프 시키고 엔진룸에 가서 원인이 확실한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점화 코일을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화 코일의 형상이고요. 3번입니다. 그러면 새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새 제품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좀 뭔가 누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새 거하고 비교를 하면.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사람이 밤에 머리가 길게 늘어튀고 저기 갑자기 나타나면 귀신의 형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눈으로 보이는 거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상태라도 정상인 코일이 있다, 이런 상태라도 비정상인 코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차는 비정상인 고장으로 진단을 해서 확진한 상태에서 제가 코일을 탈거한 상태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3번 탈거를 했으니까 3번 쪽에 하나 더 볼 게 있죠. 뭐예요? 네, 점화 플러그를 제가 빼서 간극 조정도 하고 확인을 해서 장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코일은 지금 제가 빼놓고 안에 내부 실린더 내부를 좀 청소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플러그를 지금 탈거를 한 상태인데 이 플러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한번 드릴 거예요. 물론 많은 정보가 있긴 해요. 근데 저만의 정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나 제 토토자동차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하게 이거 한번 처음인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점화 플러그는 이 두 개고요. 이 나머지는 다른 차량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이 차가 입고가 돼서 이제 플러그까지 제가 정보를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실린더 내부에 들어가는 한 10cm 되나요? 10cm 정도 되는 요 정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점화 전극하고 점화 팁이 있는데 점화 건극은 사용하면서 이 구간이 갭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 팁이 이렇게 하얗게 회색으로 보인다면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나머지 한쪽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점화 플러그 상태는 보시면 점화 전극 쪽이 좀 거무쳐. 검고 좀 주위가 좀 어떻게 연갈색으로 지금 변해 있잖아요. 요런 차량들은 플러그를 뺐을 때 수분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 차량은 좀 헤드 가스켓이나 아니면 연소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낙차가 심하면 온도 변화의 낙차에 의해서 수분이 생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 요 플러그가 요게 문제예요. 지금 가까이 보시면 다른 플러그보다 꺼멓고 연소실 내부에 지금 침전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이런 차량들은 미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카본이 누적돼서 하이드로카본이 연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기통이 특별히 이렇게 꺼멓다는 거는 미연소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이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료가 생으로 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안쪽에서. 그럼 이런 차량들은 배출가스를 보게 되면 HC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이것만 봐도 한 3000 이상은 나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또 조립하고 나서 또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수리를 마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3번 코일 교환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좀 전에 교환하기 전에 그림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거 요거는 지금 교환 후에 그림입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엔터 쳤고요. 자, 잠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이 지금, 자, 요 두 개는 없앨게요. 이쪽하고 이쪽 그림 없애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자, 지금 요게 3번이고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기존에 교환하기 전, 예, 요게 3번입니다. 예,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자, 오늘은 제가 아반떼 차량, 부조현상 나는 차량을 수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자동차 정보이고 자동차 정비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제가 정비를 하라 마라, 그리고 정비를 뭐 하면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요즘 뉴스에 많이 회자되는 게 뭐예요? 예, 급발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정비를 받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 코드 마지막으로 제거해 보겠습니다.